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어?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네,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근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성우 이지선입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있지만 네.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직업들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혹시 두 분 창업을 꿈꾸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극장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구나. 네, 그렇구나. 그렇죠. 맞다, 해본 맞다. 경험이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이디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요?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거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따라할 것 같아. 아, 그래요? 뭐길래?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요? 돈 모아가지고 하려고요. 일단 꿈이 있으시구나. 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네. 창업을 하려면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쌀국수랑 피자 그런 이게 음식점을 해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요. 그렇지.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요. 모르겠어. 겁도 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고생하면 얼마를 벌지도 감도 안 오고. 맞아요. 네. 불안하죠. 근데 오늘 주제가 딱 보니까 창업이네. 에이. 창업인가? 예.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마트한 창업 성공 도우미 창업 플랫폼인데요. 오, 플랫폼. 자세한 이야기 한번 전문가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자,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업 플랫폼 마이푸차의 강혁진 마케팅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 프랜차이즈에서 마케팅 팀을 맡고 있는 강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호모 디지쿠스 이제 섭외 받고 나서 급하게 보셨을 텐데 네, 네.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어떠셨어요? 일단 연락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네. 많은 분들에게 저희 회사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원래 항상 봐왔다고 거짓말했다 몇 번 걸리셨어요. 네, 네. 참 솔직하게. 아니 근데 그 서비스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게 창업이 쉽지 않은데. 네.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네, 네. 지금 현재 그 창업 시장 어떤 개인들이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2021년을 기준으로 새로 생겨난 프랜차이즈 네. 가맹 점수가 5만 8천여 개예요. 그리고 한 해에 또 폐업하신 가맹 점수가 2만 6천 개입니다. 세상에나 오.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맞습니다. 와. 새로 생겨나면 그거의 절반만큼의 숫자는 아유. 사라진다고 보시면 아,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생존하는 기간이 궁금해요.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5년은 그래도 5년쯤 5년. 될 것 같은데? 5년. 5년. 저는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3년? 3년? 3년. 젊은이가 빗나가셨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는 4.3년.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하시는 가맹점은 2.5년 정도 된다고 길지 합니다. 않구나. 네, 그래서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들에 대한 세부적인 공부도 필요하신데 그것들을 다 저희가 운영하는 마이푸차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신박한 서비스라고 생각 드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 회사가 생겼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처음에 대비해서 고객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 성장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2022년 11월이 만 3년이 되는 아, 달이었고요. 꽤 오래됐네요. 몇 달이 좀 지났는데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다른 회사를 창업하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회사를 엑시트하시고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으시다가 네. 마침 그 시기에 가족 중에 한 분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제 사기 비슷한 좀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이라는 것에 올바른 정보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창업을 시작하셨고요. 네. 저도 작년 5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5월에 입사해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입사하기 전과 비교해서는 홈페이지 저희 서비스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2배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서 창업 문의를 남기시는 분들은 한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방송 이후로 또 많이 늘겠네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예. 그 상담 의뢰하면 어떤 뭐 이런 건 없나요? 연예인 제가- DC 이런 거 바라는 거예요? DC로 다니고. 어차피 무료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진심을 다해서 예. 네.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통 창업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훈수질이 시작된단 맞아. 말이죠.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되겠냐? 내 말 들어라. 괜히 돈 받지 말고 얘기 들어라. 새로운 거 해야 돼. 어떻고. 그거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훈수들이 좋은 의미에서 해주니 말이겠지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는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태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 있는 업종들이 쌀국수나 피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고민을 해볼 법도 한데 어허. 주변에서 야 쌀국수에서 힘들다더라. 피자 가게 요새 누가 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 네. 또 이제 사그라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고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결국에 창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어울리는 창업이라는 거. 겁니다. 그래서 네. 타인에게서 너무 답을 찾기보다는 이런저런 과정들을 스스로의 주관과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막상 딱 결심을 하고 준비 과정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 맞아. 주위에서부터 알려주는 정보 그리고 검색했을 때 뭐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뭘 신뢰해야 될지가 저는 네. 그것부터 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쌀국수 찾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네. 이야기를 해가자면 네. 먼저 하시는 게 초록 검색창에 맞아요. 쌀국수 창업을 치실 가능성이 제일 높죠. 뭐야. 쌀국수 창업 비용 걸렸다. 그쵸. 맞아. 뭐가 있지? 보면 다 그렇지. 광고 네. 나오고 프랜차이즈 홍보 나오고 맞아요. 아 이건 아니고 내가 가장 처음 뭘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예비 창업자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되게 좋은 말이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자료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네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라는 서류를 등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네. 어허.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재정 상황이라던가 가맹점 운영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서류를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데 예.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그 서류들을 본인이 해석해서 보시기가 너무 어렵다는 어렵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또 내가 관심 있는 브랜드들끼리 비교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다 보기 좋게 해석해 표로 주시고. 다 만들어 놓은 아. 게 저희 서비스입니다. 그렇구나. 좋다. 좋네. 네, 도움이 되겠는데요, 확실히. 근데 제가 나름 리서처니까 우리 네. 팀장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그래요. 좋아요. 조사하시는 눈빛에 지금 약간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데 좋아요. 상당히 이 분야의 전문가시라고 어, 해요. 진짜. 네, 마이프차 입사 전에 30대를 위한 큐레이션 마켓, 30 마켓, 월간 30을 운영하셨다고요. 아, 네. 월간 서류는 이제 30대를 위한 컨텐츠 플랫폼이었었고요. 거기서 연계해서 오프라인에서 마켓을 2번 정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김소영 님이 하시는 책발전소랑 함께 콜라보를 해서 그 아나운서. 네네. 소영님과 함께 마켓을 열어서 오. 예를 들면 뭐 태극당이나 예. 옥순도가 그리고 도래도래 같은 브랜드도 입점을 하셔서 같이 판매를 하신 적도 있고 개인 공방이나 개인 브랜드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해서 판매를 하시기도 했었어요. 아, 복순도가 네. 그런 가는 데인데. 부당하신 분인데 어떻게 아닙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아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유,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와 있는. 네. 네. 좋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무엇보다 누구보다 현장에서 이제 창업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던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해야 될지, 내가 5천만 원으로 카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지역은 어떤지, 정말 단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말이죠. 네. 제가 이 창업에 대한 또 조사 또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리서처로서 조사한 내용들 열심히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창업 설문조사입니다. 창업 의향과 관련해서요. 사람이니 성인 남녀 2,9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설문 대상의 60.2%가 창업에 대한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3년 전인 지난 2019년의 조사, 그때는 39.4%가 나왔는데 그때에 비교하면 거의 한 20.8%가 증가. 정말 많이 증가했어요. 예. 연령대별로는요. 30대가 64.9%로 가장 많았고요. 40대가 63.2%로 많았습니다. 우리 또래. 그러니까 딱 우리 많이 또래들이 하네요. 창업 의향이 굉장히 큰가 봐요. 예. 학력별로는요.
대학원 이상이 70.2%. 오. 4년제 대졸이 62.1%, 2, 3년제 전문 대졸이 58.6%, 고졸 이하는 50.2%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요. 고학력일수록 신기하게 창업을 그렇구나. 해보고 싶어한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줬고요. 네. 창업하려는 이유가 또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게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지. 다음으로 정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어서. 아, 이거 중요하죠. 40.4%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그렇지. 남 눈치 안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사장이 어쨌든. 돼야지. 내가 내 눈치만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 생활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서 성공하면 큰 보상이 뒤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 회사원분들이 예. 아무리 일을 성공시켜도 나한테 떨어진 거는 끽해야. 그렇죠. 맞아. 네. 보너스 그냥 조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성공시키는 거에 대한 보상이 크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창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면 그 보상이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22.9%였습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이 또 투자,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 좀 아쉽죠. 네. 안타깝죠. 네. 그렇다면 이번엔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업종. 해볼게요. 업종이요. 가장 많은 거 여러분 지금 떠올리는 그걸 것 같아요. 음식점. 음식점. 보통 일단 다들 치킨집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음식점, 주점 등 외식업이 20.7%로 1위였고요. 이어서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유통업 요즘 많죠. 이어서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 키오스크, 마케팅, 노무, IT 앱, 액세서리, 공방 등 제조업, 영상 제작 등 콘텐츠 사업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아주 체계적인 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네.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와닿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성인 남녀 60% 거의 뭐 3명 중에 2명 정도가 창업에 대한 의향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만나시는 분들의 이야기 뭐 비슷합니까? 저희 와이프 차에 회원가입하시는 분들의 프로필을 보면요. 네. 남성, 여성 비율 중에서 남성이 조금 더 높으신 것 아, 같고요. 네.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30, 40대 가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5, 60대 창업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덩달아 30, 40대도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요. 네. 사실 마음속에 누구나 사표를 품고 산다고. 그렇죠. 아, 다들 맞아요. 여기다 넣고 산다 네, 그러죠. 네, 그렇죠. 꺼내지만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언제든 던질 그래서- 준비가 돼 있는 맞아. 부장 얼굴에. 요새는 전자로 하기 때문에 전자로 하는구나. 마음속에만. 되게 네. 창피하네. 전자로 한다. 네. 또 점심 먹으면서 카페고 식당이고 많이들 가시는데 이런 식당 하나 하고 싶다, 이런 카페 하나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워낙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은 창업 문의 오는 업종이 예, 카페, 카페. 음식점, 뭐 치킨, 그런 무인 점포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마이프차 저희도 명함에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씩 업종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직원들에게 어떤 업종 창업을 하고 싶은지 확인해보고 그 로고를 넣어줍니다. 직원분들이 그러면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는 분도 계세요. 하면서 그렇구나. 또 직원, 그러니까 투잡이신. 네네, 그게 허용이 되고. 현직자들이시네,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다들 이렇게 창업하려는 이유 보니까 뭐 다 공감은 되잖아요. 맞아요.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평생 직장이 없어졌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아.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네. 또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언론이나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경제적 불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창업을 선택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네.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요즘은 대기업에 들어가신 분들도 창업을 하려고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친구 맞아요. 중에서 진짜 알만한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서 야, 너 부럽다 그랬더니 좀 있으면 나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대기업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치. 좀 많이 받을 뿐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남 얘기가 아니네요, 진짜. 네. 근데 이 창업을 원하는 업종을 보니까 외식업이 1위예요. 1위. 근데 저는 외식업 하면은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1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약간 궁금하고. 이거 만만치 않죠? 네. 그럼요. 너무너무 생각하시는 대로 너무너무 힘들고요. 네. 사실 자기에게 익숙한 업종을 하려는 게 사람의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나 밥 3끼 먹잖아요. 그래도 점심 저녁은 거의 대부분 밖에서 사드시다 보니까 식당이라는 업종이 굉장히 친숙하신 거죠. 아무래도. 카페도 하루에 2번 정도는 또 가시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랑 구분할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그냥 좋아하는 걸로 남기는 것이 또 현명할 수도 있고요. 진짜 만약 하고 싶다면 가장 저희가 추천해드린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사장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사장님. 네, 그래서 오전에는 매장 안에서 이제 식자재 관리하고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 오후 또 포스기도 한번 보고 주문도 약간 받고. 키자니아 같은 시스템이네요. 그 성인용 기자나 같은 느낌이죠. 체험해보고. 네.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서류 작업. 가장 사람들이 간과하시는 게 예. 사업 계획서를 써봐야 돼요.
실제로 내가 한 달 운영을 해보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내가 인건비는 얼마, 재료비는 얼마, 실제로 매출해서 그걸 빼면 내 주머니에 한 달에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구나. 그렇죠. 다 엑셀로 정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야, 진짜 확실히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계속 해보니까. 점점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창업하면은 일단 가장 쉽고 조금은 안정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면 보통들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를 떠올리실 텐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또 마이프차에서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 다크호스 프로젝트를 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예.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숨은 실력을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를 발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네. 본사를 네, 맞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작업을 네네. 하는 거군요.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11,000개 정도 있거든요. 네, 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계약을 맺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데 믿을 만한 브랜드를 저희가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라버트 치킨이라고 하는 네. 로봇가 이렇게 치킨을 기사에서 봤어요. 네, 튀겨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브랜드가 저희의 1호 프랜차이즈 다코스 프로젝트의 파트너였었고요. 2호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흑미단이라고 하는 떡볶이? 네, 방배동에 있는 떡볶이. 왜 이렇게 다 알아요? 네, 다 알고 계시네요. 많이 검색해봐요. 진짜 창업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니, 저기 마이프차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코스 프로젝트란 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 브랜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아, 네. 저희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경영 철학, 그리고 상생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그래서 실제로 그냥 겉모습만 보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저희도 제안을 하고 믿을 사람, 네, 믿을 수 그리고 있는 사람들. 창업 비용도 너무 높지 않은 브랜드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평균 한 1억 정도 내외가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고민하시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네. 이것저것. 근데 이제 뭐 임대보증금 이거는 또 워낙 내가 어떤 부동산에서 할 거냐에 따라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다르죠. 예. 그걸 뺀다면 한 1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인테리어부터 간판에 맞습니다. 맞아, 가맹비, 교육비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요. 네. 그 창업을 도와주는 회사는 사실 많잖아요. 저도 방송하다 보면 이제 창업 전문가들 많이 만나봤는데 네. 지금 우리 호모 디지쿠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한 강점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오프라인 컨설팅 회사가 아닌 온라인에서의 강점은 우리 마이프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건 진심이 담긴 질문 같아요. 네, 네. 진심으로 또 관심도가 엄청 눈이 반짝반짝 높다고요. 빛나요. 네네. 이건 저희 마이프차 앱을 까시면 한눈에 보실 수가 있긴 일단 한데요. 앱을 깔아요. 예를 들어 쌀국수 관심이 있으시다. 네. 그러면 검색 필터에 생각하시는 창업 비용을 넣으시면 그거에 맞는 브랜드들이 검색이 돼요. 그럼 뭐 8개, 10개가 나오겠죠? 요거 다 들어가시면서 관심 있는 지역이 뭐 서울에 뭐 예를 들면 명동이다. 그러면 지도에서 명동을 클릭하시고 또 요새는 배달이 한 2km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반경. 그렇죠. 2km를 설정을 하고 네. 누르시면 그 반경 안에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는 어떤 학교들에 몇 명의 학생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안에 내가 관심 있는 브랜드를 내가 결정을 했다. 3, 4개 정도? 그러면 그 안에서 창업 문의를 남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해당 본사로 바로 연락이 가고 해당 본사에서 태진님한테 연락이 갈 거예요. 또는 태진님이 직접 실시간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상담을 받은 내용들이 음성이나 텍스트로 다 변환이 돼서 마이프차 마이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오늘 많아. 또 질문 나옵니다. 네. 아니, 없네요. 업체가 뻥튀기를 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필터링도 되어 있나요? 그게 어떤 구조냐면 저희가 직접 그 데이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거쳐서 받아요.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본사가 정말 욕심이 과해서 정보를 과다하게 넣었다. 근데 만약에 걸리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정보네요, 일단은. 네, 그쪽에서 먼저 필터링이 됐으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창업의 꿈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들. 새내기입니다, 새내기. 창업 가장 새내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역시 돈이겠죠? 그렇죠. 네. 이번엔 제가 예비 창업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업 방식과 비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창업 의향과 관련해 취업 포털 사람인이 성인 남녀 2,9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창업을 하게 된다면 바라는 창업 방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창업이 압도적으로 많이 원한다고 나왔어요. 동업자와 공동 창업을 원하는 비율은 19.3%였으며 2.8%는 사내 벤처를 선택했습니다. 혼자 하고 싶으세요? 네, 혼자 할 거예요. 네. 혼자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창업을 하게 될 경우 필요한 자금은요 평균 5,20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창업 자금은 주로 고정 월급에서 저축할 계획이다라고 55.4%가 응답을 했습니다. 역시. 네, 그리고 금융권 대출, 정부 창업 지원금, 가족 지인의 도움 순이었거든요. 어떻게 모으실 건가요? 저는 뭐 주식은 없나요? 주식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5번째 순이었는데요. 주식, 코인 등 금융 수익의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부풀린 돈으로 하고 싶어요. 아직 그렇군요. 말고. 주식이 잘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걸로. 네, 창업을 하게 될 경우 기대하는 월 최소 수익은요 궁금해. 평균 504만 원이었습니다. 오. 평균이니까요. 근데 구간별로는요 300에서 400만 원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400에서 500만 원, 500에서 600만 원 요런 순이었거든요. 조금씩 높아지는구나. 자, 얼마를 원하세요? 최소 저는 많이 벌고 싶어요. 많이 얼마 정도죠? 진짜 많이 벌고 싶어요. 저요? 네. 아이고 말하긴 좀 그런데 왜 이렇게 한 장 이상은 벌고 싶어요. 아, 네. 진짜 1,000만 원 천 이상, 이상은 천 이상? 벌고 있다. 아니면 100만 원. 서박하시네요. 네. 그리고 전체 응답자들이 창업 시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 것은 1위가 지나치게 비싼 임차료였습니다. 아하. 2위 과도한 경쟁, 3위 대기업에 유리한 시장 환경, 아, 4위 맞아.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창업 수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상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검색해 보면은 월 뭐 800 보장, 월 1000 보장 하는데 그게 매출이잖아요, 매출. 월 1000 보장하면 남는 거는 20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업종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아.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예. 뭐 누군가가 얼마를 확정해 준다라고 하는 걸 정말 그냥 믿으시면 절대 안 안 되죠.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누군가가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와서 태진님한테 앞으로 1년에 1억씩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네. 그렇죠. 뭔가 이게 한 번에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본사가 꼬박꼬박 한 달에 얼마씩 꽂아드립니다.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에 가까울 거라고 그렇지,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분들 보통 보면 명함에 뭐가 많이 써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매출과 이익을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매출이라고 하는 건 내가 10,000원짜리 10개를 팔면 10만 원이 매출인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재료비도 빼고 인건비도 빼고 임대비도 빼고 등등등 빼서 나한테 남는 게 얼마지? 그래서 이익이 얼마지를 보셔야 되는데 업종과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5에서 한 20% 정도가 아마 평균적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옛말에 뭐 저 음식 장사는 그래도 반은 남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옛날 얘기죠? 없다고 하긴 어렵지만 거의 찾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딱 한 15% 정도. 네네 다 하고 남는. 네. 그렇군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창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사전에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사전 조사나 교육 하고 계시죠? 중요하죠. 마이프차라는 앱 자체가 사전 준비를 하실 때 꼭 사용하셔야 되는 필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기능, 3가지 기능, 브랜드를 찾고 비교하는 거, 네. 상권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는 것. 네. 이 3가지가 사실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일 텐데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아까 제가 앞서 사장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6주에서 8주 정도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창업할 때 이제 온라인을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이프차는 특히나 온라인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온라인을 활용한 것들. 네. 한 가지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떤 브랜드를 열어야 되지? 어떤 가게가 장사가 잘 되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네. 거기에 저희가 더해진 기능이 뭐냐면 추천 업종 기능이 있습니다. 추천 업종. 네, 그래서 행정동 단위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내가 뭐 또 그냥 흔하게 명동이라고 하면 지난 5년간의 과거 매출을 활용해서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걸로 예상되는 업종 5개와 관련된 브랜드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거 잘 되겠네? 라고 판단 되시면 눌러서 바로 또 상담하기를 남기실 수 있고 상담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네. 건 예를 들어 오래 장사하고 싶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폐업이 굉장히 안 되는 오래가는 브랜드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폐업률 10% 미만의 브랜드들만 따로 모아서 저희가 또 보여드리고도 있어요. 그때 뭐 시즌마다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한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브랜드를 11,000개를 다 직접 보시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열려 있는 정보니까. 그럼요. 네, 그런 네. 고객의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럼 뭐 이제 뭐 마이프차를 활용하는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께 뭐 네. 드리는 조언이 좀 있으실까요? 어떨까요? 네, 사실 창업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두 푼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4개, 5개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딱 꽂혀 있으시거든요. 태진도 지금 막 쌀국수 아니면 피자 둘 중에 하나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시는데 더 넓게 보시고 아. 우리 내가 관심 있는 상권에 맞는 브랜드가 뭔지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로 하거든요. 한 비슷한 업종, 비슷한 창업 비용에 4-5개 브랜드를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디가 나와 좀 더 맞고 어디가 좋은 본사인지를 직접 판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꼭 한번 그렇게 비교하시고 마이프차 앱을 통해서 네. 창업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발품 많이 팔지 않아도 마이프차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정리된 정보가 있다라는 거 그게 든든하네요. 네, 든든하네요. 자, 아이고 이거 또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네. 지금 마지막 토크는 사실 저희가 제대로 집중해서 못 들은 것 맞아요, 같아요. 이거 맞아요. 준비하느라고. 네네네. 네. 아, 이거 작년에도 뭐 계속했지만 올해도 해보겠습니다. 네. 창업 플랫폼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우리 팀장님부터 먼저 가실까요? 그럴까요? 예. 네. 예비 창업자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껴주는 아껴주는 서비스. 서비스. 시간과 노력을 아껴줄 서비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자기 거 생각하느라 다들 리액션이 약하죠? 죄송해요. 안 들었어요. 네네. 전 항상 먼저 합니다. 예. 제일 별로일 수도 있지만 네. 자, 패러디 하나 있잖아요. 뭐죠?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그 패러디입니다. 오. 공부하세요. 마이프차에서 공부하세요. 아, 네. 좋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요즘에 그 방송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 후반부에. 네. 아이고 예, 네. 자, 우리 또 한국방송공사의 공채 개그맨입니다. 유일하게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아니, 그냥 KBS라고 하면 되죠. 한국방송공사라고 왜 일부러 거창하게 얘기하세요? 예. 마이프차 사행시 하겠습니다. 마이프차 사행시. 이건 팀장님이 오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는데 아, 그냥 오케이. 가볼게요. 예. 마, 이거 창업 왜 들어 이거? 이렇게 간단한 마이프차가 있잖아. 프로들이 정리해둔 수많은 정보들 이것도 안 보고 창업했다가 실패했다고 나한테 찬이나 여서라 나를 욕하지는 뭐 마이프차 파이팅!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쇼츠다. 와, 역시. 저 야. 차 나올 때까지도 뭐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잔인한을 했네 어쨌든. 야, 이게 뭐 미니 광고를 찍어주셨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마디 정리 없이 또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네. 아 편집된 건가요? 통편이네요. 이거 하나 나갈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나갈 것 같아요. 통편이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 마이프차라는 회사 그리고 또 창업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봤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나와주셨는데 오늘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저희 서비스를 너무나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감사하죠. 예. 예. 회원가입 바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회사 그만두면 치킨집이나 해야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맞아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게 창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그 정보들을 잘 취사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